네, 섹션 3파트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 보시면 미용의 개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잘못된 표기예요. 그래서 섹션 3에서는 자르는 절차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에 미용의 개요라고 나와 있으면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르는 절차, 즉 커트 절차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떠한 절차로 커트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절차 내용을 배워볼 건데요. 교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칠판으로 넘어가서 저와 함께 전체적으로 절차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르는 절차. 자르는 절차는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절차를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7가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블로킹. 영문도 같이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블로킹. 두 번째, 섹션. 섹션. 세 번째, 빗질. 빗질은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술각. 시술각은 프로젝션. 다섯 번째는 두상 위치. 그래서 헤드 포지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손가락과 도구 위치. finger and tool position. 포지션. 일곱 번째는 마지막으로 디자인 라인. 그래서 우리는 이 7가지의 절차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먼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절차가 무엇이냐, 이거는 고객님의 커트를 할 때 어떤 절차로 내가 커트가 시행이 되는지를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7가지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블로킹이라는 거는 블럭이죠. 영역을 나누는 의미예요. 그래서 블로킹은 먼저 제가 고객님을 커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고객님의 두상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커트 스타일을 할 거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영역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고객님에게 4등분 블로킹을 할 거야. 좌우 뒤쪽에서 양쪽을 나누면 하나, 둘, 셋, 넷 4등분으로 영역을 나누어서 커트를 할 거야. 자, 블로킹이 됐으면 이 영역을 한 번에 커트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파팅, 나누어 줍니다. 이때 나눌 때는 1 내지 1.5cm의 파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팅을 하면 하나의 작은 영역이 생기죠. 이것을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을 이제 우리는 파팅이라고 하고요. 파팅은 나눠진다라는 생각은 머리카락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나누게 되죠. 자, 그러면 머리카락을 나누려면 나는 빗을 이용해서 라인을 하나 그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두 개 피부, 우리 두피라고 흔히들 알고 있지만 이 두 개 피부 면에는 선이 하나 그어집니다. 그래서 이 섹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라인 드로잉, 즉 파팅을 했을 때 1 내지 1.5의 영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섹션이에요. 자, 그럼 내가 고객님이 오셨을 때 커트 스타일에 맞춰서 블로킹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내가 커트를 바로 시행하기 전에 섹션, 즉 파팅을 하여서 섹션에 영역이 생기게 되겠죠. 섹션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네, 빗질을 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향대로 빗질을 할 건지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빗질을 할 건지 빗질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그래서 4가지의 빗질로 빗질을 했어요. 자, 그럼 이 빗질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빗으면 머리카락이 위로 들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머리카락이 위로 들려 올려진다. 이때 하나의 각도가 생기게 돼요. 이게 바로 시술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분배와 어떤 빗질, 즉 분배가 빗질이죠. 어떤 빗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술각이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술각에 따라서 우리는 자르기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 이때 자르기 전에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이 두상 위치와 손가락 도구 위치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자, 두상이 헤드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두상이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두상을 똑바로 하고 있을 때와 숙이고 있을 때의 두 발의 길이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 번만 살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두상이 이렇게 딱 똑바로 서 있어요.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내가 일직선으로 만났을 때 라고 가정한다면 이 고객님이 두상을 앞으로 숙입니다. 그림으로 표현이 잘 안 되지만 자, 앞으로 숙이면 앞으로 여기서 흘러나왔던 이 머리카락이 앞으로 숙임으로써 더 앞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점이. 여기 있던 점이 앞쪽으로. 그럼으로써 길이는 이렇게 더 길어지게 됩니다. 앞숙임을 했을 때는. 또 반대로 이렇게 고객님이 고개를 뒤로 했을 때는 또 어땠을까요? 자, 여기 있던 점이, 그렇죠? 여기 있던 점이 더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길이는 더 짧아지게 되죠. 다시 얘기하면 여기 있던 점이 지금은 한 이 정도의 길이를 유지한다면 숙임으로써 끌려지면서 길이가 길어지고 또는 뒤로 가면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커트를 할 때에 이 두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용사 자격증 실기 부분을 보게 되면 두상은 이렇게 우리가 백포인트 튀어나온 부분을 지점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을 커트를 할 때 꼭 앞숙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번 다시 이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두상 위치, 그 다음에 손가락과 도구 위치예요. 자, 이건 뭐냐? 그럼 내가 이렇게 내려서 가위로 커트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손가락이 자, 파팅과 나란히 평행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손가락이 비평행, 파팅과 비평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머리카락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무리 손가락을 평행으로 잘 주었다 해도 내가 자르는 가위의 위치가 삐뚤어진다면 당연히 길이에 단차는 생기겠죠. 그래서 손가락과 도구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의 섹션을 커트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 섹션에 또 커트를 진행을 해야겠죠. 이때 첫 번째 커트했던 첫 번째 영역에 커트했던 이 부분을 내가 1번을 잘랐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영역을 내가 내려서 또 커트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잘랐던 거를 우리는 보고 자르게 되겠죠. 이 첫 번째 잘랐던 부분이 바로 이 디자인 라인이 됩니다. 실기를 하셨던 분들이거나 또는 좀 들어보셨던 분들은 디자인 라인을 우리는 가이드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가이드 라인.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역 이 섹션을 하나의 스케일마다 섹션을 커트를 할 때에 어떤 지점을 보고 자르는지 그 부분이 이제 디자인 라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옆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자르는 절차에 총 7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이렇게 해볼까요? 첫 번째, 우리는 블로킹. 한글로만 적을게요. 두 번째, 섹션. 외운다 생각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뭐였죠? 네, 세 번째는 빗질. 우리가 흔히 분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술과
다섯 번째는 두상 위치. 여섯 번째는 손가락과 도구 위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디자인 라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마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블로킹부터 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두상의 영역이 이렇게 있다. 우리의 두상이 있다 라고 하면 내가 어떤 디자인을 할 거냐에 따라서 4등분 또는 5등분으로 두상 영역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의 블럭을 만들게 되는 거죠. 이때 예를 들어 4등분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서 두상에 옆과 뒤를 나누고요. 또 예를 들어 뒤쪽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또 뒤를 반을 나눴어요. 그러면 좌측 하나, 뒤에 하나, 둘, 그리고 반대쪽 우측 총 4개의 등분으로 나누게 된다. 이렇게 등분을 나누는 게 블로킹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등분을 나누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선을 그어야 할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할까? 라는 의미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부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선을 긋게 되죠. 이 선들이 각자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두부의 영역과 이렇게 되면 영역이 나누어지죠. 영역과 이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의 선과 선을 그음으로써 영역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이제 커트를 배우면 아시겠지만 모든 디자인마다 이 블로킹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사용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영역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역에 따라서 두부 영역과 두발명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두발이라고 하면 머리카락 전체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 머리카락마다도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머리카락과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 측면에 있는 머리카락 이름이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두부 지점은 무엇이냐? 두부 지점은 우리가 각자 이 지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 교재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저와는 한번 쭉 가볍게 훑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두부 지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부 지점. 자, 우리 이렇게 귀가 있죠. 자, 귀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귀 중에서 가장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우리 귀를 이어라고 하죠. 이어. 귀의 가장 위쪽에 있다고 해서 이어 탑. 점이니까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귀가 있으면 가장 귀의 뒷부분이죠. 그러면 귀 뒷부분이니까 영어로 이어, 탑이 아니라 이번에는 백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약자로 쓸 때는 이어 탑 포인트, 이어 탑 포인트, 이어 백 포인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에는 이 두 가지의 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두상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 두상의 가장 윗부분, 제일 높게 튀어나온 부분, 두상의 가장 윗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탑 포인트. 그래서 약자로 TP라고 하고요. 가장 정중앙, 정면으로 봤을 때 가장 정중앙을 우리는 중앙이죠. 그러니까 센터 포인트, 약자로 CP. 그리고 가장 뒤쪽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은 BP. 어떤 약자겠죠? 백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는 헤어라인, 이 발제선이 있는데 이 발제선의 가장 아랫부분, 목과 머리카락이 신어진 이 경계선 부분의 가장 중앙, 여기를 네이프 포인트라고 합니다. 목덜미를 네이프라고 해요. 네이프.
그래서 네이프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GP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크라운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기도 해요. 자, 왕관을 쓰는 영역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는 GP 약자로 GP고요. 영어로 골든 포인트, 골든 포인트. 자, 지금 제가 적어드린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커트를 할 때 또는 뭐 펌을 할 때 모든 기술을 할 때에 이 포인트들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커트뿐만이 아니라 블로드라이가 됐던지 간에 업스타일이 됐던지 간에 이 포인트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알 부분들이 있어요. 페이스 라인, 우리 얼굴에 보면 이렇게 얼굴 쪽에 머리카락과 내 이마와 경계선이 있죠. 이 경계선을 자세히 보시면 여성분들은 두드러지지 않지만 남성분들은 확실하게 보여요. 그래서 남자들 M자 탈모 온다고 하는 만큼 쑥 들어간 부분 있죠. 그 부분 쑥 들어간 부분. 그리고 다시 갈매기 모양처럼 이렇게 3자로 튀어나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구렛나룻이 있죠. 구렛나룻 끝이죠. 자, 그래서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 M자 탈모가 오는 곳 쑥 들어간 부분을 프론트, 앞쪽 프론트, 앞에서 봤을 때 사이드 포인트. 그래서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약자로. 프론트, 사이드 포인트. 자, 그 다음에 갈매기처럼 뾰족 튀어나왔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겠죠. 이 부분은 측면, 자, 사이드 포인트. 그리고 구렛나루 부분 같은 경우는 코너죠. 코너가 형성되어 있지, 옆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이드 코너 포인트. 너무 휘렸었나요? 네, 그래서 사이드 코너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자, 센터 포인트와 탑 포인트의 중간에 하나 점을 찍어요. 그러면 센터 탑 미디엄 포인트, 센터 탑 미디엄 포인트. 자, 탑 포인트와 골든 포인트 중간에 점을 찍어요. 탑 골든 미디엄 포인트. 골든 포인트와 백 포인트 중간에 점을 찍어요. 골든 백 미디엄 포인트. 또 백 포인트와 네이프 포인트 중간에 점을 찍어요. 백 네이프 미디엄 포인트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모두 다 외우신 거예요. 자, 이때 우리 라인을 보시면, 헤어 라인을 보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남성분들이 좀 더 두드러집니다. 이 라인을 봤을 때 여성분들은 이렇게 좀 곡선이지만 남성분들은 딱 직각으로 코너가 하나 생겨 있어요. 라인을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는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라고 합니다. 또 다른 교재를 보면 네이프 사이드 포인트라고도 적혀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하지만 코너 포인트, 두드러지게 코너 부분이죠. 그래서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총 15개 정도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인가요? 그래서 이 지점 부분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시험에도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꼭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술을 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초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부 지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두부의 선과 영역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머리카락을 나눈다라고 하면 파팅이라고 했죠. 나눌 때 하나의 선을 긋게 됩니다. 두부에. 자, 이어 포인트, 탑 포인트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요. 그러면 측면에 중심이 된다라고 해서 측중선, 측수직선, 측면에 수직선이 하나 그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FSP 또는 사이드 포인트에서 GP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요? 측수평선이 되겠죠? 그죠? 측수직선, 측수평선. 그쵸?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두상 뒷부분에서, 자, 앞에서부터 뒤로 영역이 연결됐다고 가정했을 때 앞에 센터 포인트부터 쭉 반으로 갈랐어요. 갈랐죠? 정중앙선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중선. 자, 정중선은 앞에서 봤을 때도 정중선이고 뒤에서 봤을 때도 정중선이죠? 그래서 뒤에서 바라봤을 때는 백정중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선이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 선으로 나누게 되면 영역이 생기게 되죠. 하나의 영역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 영역은 우리가 좀 너무 칠판이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영역은 여러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자,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운데도 이렇게 나눴고, 옆에는 이어 포인트에 타 포인트에서 이어 포인트에 한 번 나눴고, 자, 또 한 번 나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측두면이 되겠죠? 옆면. 여기는 옆에서 봤을 때 이어 포인트에서 이쪽은 정중앙에 있네요. 여기는 측 정중면. 이런 식으로 영역의 이름도 있습니다. 교재를 이따가 보면서 제가 좀 더 쭉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칠판으로 할 때 너무 내용이 길어지면 여러분 힘드니까, 이렇게 영역을 긋게 되면 영역의 이름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블로킹을 나눴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아까 뭐를 한다고 했죠? 자, 블로킹을 나눴어요. 자, 4등분 블로킹을 나눴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내가 커트를 한다고 해볼게요. 한 번에 자를 순 없으니까. 자, 그럼 내가 커트를 하나의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긋게 되겠죠? 빗으로 두상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관점에서는 나눴다라고 해서 파팅 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피부 관점에서는 선이 하나 만들어졌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또 피부 관점에서는 머리카락 두발 관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제 다 알아들으시겠죠? 두발이라고 해도 자, 두발 관점. 내 머리카락이 양옆으로 나눠졌네. 파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선이 생겼네. 두 개 피부 관점에서는 라인이 그려졌네. 라인 드로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인 드로잉을 하면, 파팅을 통해서 라인 드로잉을 하면 하나의 영역이 생기게 되죠. 이 영역과 이 영역과 이 영역과 하나의 섹션들이 형성이 됨으로써 우리는 뭐가 형성이 된다? 이런 스케일이 형성이 된다. 스케일은 비닐이란 뜻이죠. 하나의 비늘층처럼 하나의 스케일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섹션이라는 걸 하게 될 때에는 파팅을 통해서 하나의 섹션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이 하나 섹션들을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 섹션은 교재에 보시면 알겠지만 1 내지 1.5cm로 섹션을 나눠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상은 둥글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둥근 두상을 내가 한꺼번에 모발을 두 발을 잡아서 커트를 하게 되면 길이가 단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한 커트를 할 때에는 이 두상 영역에 따른 1 내지 1.5의 섹션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커트를 할 때에는 이 1 내지 1.5의 섹션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섹션은 즉 우리가 커트를 하는 커트의 단위가 됩니다.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때 우리 연필은 한자루라고 표현을 하고, 예를 들어 사람은 명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하나의 스케일 하나를 커트에서는 섹션이라는 표현, 이 단위를 사용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섹션. 자, 세 번째 빗질과 분배.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섹션에서 내가 이제는 빗질을 해야겠네요.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자, 하나의 섹션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하나의 섹션에서 여러분들은 빗질을 해야 돼요. 자, 머리카락을 내가 이제 빗을 거야. 자, 그러면 그냥 아래로. 자,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 방향 그대로, 자연적인 방향 그대로 빗질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빗질하는 것을 자연 분배라고 합니다. 내추럴 폴링 상태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상태 그대로 빗질하는 것을 자연 분배라고 합니다. 이렇게 빗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빗질이 있냐? 두 번째는 직각 방향으로 빗질을 하는 거예요. 직각 방향.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파팅을 우린 지금 수평으로 타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파팅을 다른 모양으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 파팅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 여기서 직각 방향으로 빗질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빗어야 되죠? 자, 이 파팅과 직각 방향으로 빗질을 해야겠죠? 이렇게 빗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직각 분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직각 분배가 있어요. 자, 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런 거 상관없이 일정 방향을 향해 빗어요. 자, 그 방향이라 하면 가장 튀어나온 부분 우리가 탑 포인트라고 했죠? 그쵸? 자, 뒤에는 백 포인트라고 했어요. 옆에는 이어 포인트 있는 쪽이 가장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어 포인트. 그래서 얘들은 우리 두상을 봤을 때 융기점이라고 해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 그래서 측두 융기, 후두 융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자, 이 후두 융기를 향해서 뒤쪽 방향으로 똑바로. 그럼 제 파란색 선이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 이쪽 방향으로 긋는 거예요. 이렇게. 선이 좀 더 잘 그려져야겠죠? 자, 그 다음에 탑 포인트 방향으로 똑바로, 위로 똑바로, 위로 똑바로. 위로 똑바로 빗질을 할 수도 있죠. 위로 똑바로. 얘는 뒤로 똑바로. 이렇게 일정 방향을 내가 정해서 빗질을 하는 게 세 번째 방향 분배입니다. 방향 분배. 자, 네 번째는 어떠한 빗질은 자연 분배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직각 분배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방향 분배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변이 분배라고 합니다. 변이 분배.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빗어야 자연 분배 몇 도일까요? 0도겠죠. 자, 직각 방향으로 빗어야 자, 이렇게 직각 방향으로 빗어지는 거예요. 그럼 직각 분배는 또 90도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이 방향에 대한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향 분배는 어떤 딱 각도를 표현하기는 어렵고, 자, 그럼 변이 분배는 무엇이냐? 방향 분배도 아니고 직각 분배도 아니고 자연 분배도 아니에요. 그래서 1에서 89의 각도로 빗질이 되는 것이 변이 분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시술각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술각은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두 발이 들어 올려지는 각도를 의미합니다. 두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무런 각도가 없죠. 이거는 0도라고 할 수 있겠죠? 각도가 없어요. 내가 근데 여기서 머리카락을 들어 올려줄 거예요. 들어 올려줄 거예요. 몇 도죠? 몇 도 들어 올려졌죠? 여기에 의해서 90도 들어 올려졌죠. 네. 두상 영역을 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다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자, 몇 도 들어 올려졌죠? 90도 들어 올려졌죠. 그쵸? 자,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각도로 우리는 시술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시술각을 표현을 할 때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0도라는 표현을 쓸 거고 또 90도라는 표현도 쓸 거예요. 이때 이 중간중간에도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이 정도의 방향으로 들어 올려졌어요. 그럼 몇 도 들어 올려졌죠? 얘는 45도 들어 올려졌죠.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각도를 의미한다. 자, 이때 0도로 아무런 각도가 들려지지 않았다. 우리 지금 중력이 있죠. 중력이 있어서 머리카락을 저는 묶고 있지만 풀었을 때 밑으로 뚝 떨어지죠.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이 각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각도를 자연 시술각이라고 합니다. 자연 시술각.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어떠한 각도 주지 않고 노테이션, 당겨지지도 않는 떨어지는 시술 각도 자체를 자연 시술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지금처럼 들어 올려졌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펼쳐지겠죠? 이렇게 머리카락이 추상적인 구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펼쳐졌을 때는 상상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각도를 우리는 일반 시술각이라고 합니다. 일반 시술각.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술각에서는 자연 시술각과 일반 시술각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기억하셔야 될 용어들이 뭐 낮은 시술각, 중간 시술각, 천체축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림과 같이 한번 볼게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두상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자, 두상 위치는 두상이 숙여지냐 똑바로 세워지냐 이 부분을 두상 위치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상 위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상 위치는 첫 번째 똑바로, 두 번째 앞숙임, 앞으로 숙여졌을 때, 세 번째 뒤로, 아니고요 옆으로, 네, 옆숙임. 네, 뒤로는 없어요. 뒤쪽으로는. 뒤쪽으로는 커트할 때 그 두상 위치는 잘 사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똑바로, 앞숙임, 옆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손가락과 도구 위치는 무엇이냐? 한번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가 아까 처음에 앞쪽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커트를 하기 위해서 파팅을 해서 하나의 섹션이 형성이 됐죠. 이 섹션에서 자연 시술각으로 빗질을 했어요. 자연 분배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손가락으로 자를 거예요. 이때 이 파팅과 섹션의 이 파팅과 내 손가락이 평행을 이루느냐 아니면 좀 더 그림을 잘 그려야겠네요. 평행을 이루느냐 아니면 비평행을 이루느냐, 내 손가락이 평행이냐 비평행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행, 비평행. 그래서 평행을 이루어서 자를 수도 있고 비평행을 이루어서 자를 수도 있어요. 또는 손가락이 아니라 도구가, 내가 잘리는 가위가 이렇게 가위가 비평행을 이루느냐 평행을 이루느냐 또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손가락과 도구 위치는 평행이냐 비평행이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디자인 라인은 빨간색이네요. 자, 디자인 라인은 아까 제가 가이드 라인이라고도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디자인 라인이라고 좀 기억을 할게요. 자, 이 디자인 라인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파팅을 해서 첫 번째 섹션에서 자연 분배로 빗질을 했어요. 자, 첫 번째에서 자연 분배로 빗질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커트를 한 거예요. 컷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섹션을 또 나누어서 두 번째도 이 첫 번째 했던 라인에 맞춰서 커트했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자, 세 번째도 이 첫 번째 잘랐던 이 라인을 맞춰서 커트를 했어요. 이 디자인 라인이라고 할게요. 이 디자인 라인을 맞춰서 커트했어요. 네 번째도 이 첫 번째 디자인 라인을 맞춰서 커트했어요. 다섯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계속해서 이 첫 번째 디자인 라인에 맞춰서 커트를 했습니다. 이 디자인 라인은 계속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고정 디자인 라인이라고 합니다. 고정 디자인 라인. 자,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커트를 했어요. 첫 번째 커트를 했는데 두 번째 커트를 할 때 자연 분배로 빗질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직각 분배, 90도가 되게 직각 분배로 빗질을 한 거예요. 시술각을 들어 올려서 이 방향으로 빗질을 합니다. 이때 뭘 보고 자를 무엇인가가 있어야겠죠? 첫 번째 것을 이동을 시켰어요. 자, 얘와 같이 빗어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잘랐어요. 자, 세 번째 커트할 때도 시술각을 좀 더 들어 올려서 두 번째 이 별표, 두 번째 커트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커트를 했어요. 자, 네 번째에도 세 번째 잘랐던 것을 가지고 와서 커트를 했어요. 그럼 제가 커트하는 위치가
자, 처음엔 여기서 커트했지만 두 번째는 여기서 커트하고, 세 번째는 여기서 커트하고, 네 번째는 여기서 커트하고, 다섯 번째 여기서 커트하고. 이 가이드라인이 계속해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동 디자인 라인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요, 혼합 디자인 라인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자, 아래쪽은 예를 들어서 이동해서 자른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은 별표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자, 이쯤 왔을 때 계속해서 이번에는 고정으로 자르게 되는 거죠. 고정으로. 그러면 이동 디자인 라인과 고정 디자인 라인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혼합 디자인 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 라인들이 지금은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시겠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커트 형태에 들어가면은 자, 그대로 내려 자를 때, 즉 자연 분배 빗질을 했을 때 고정돼서 자를 때는 우리는 솔리드형이라는 형을 만들게 되고요. 이동 디자인으로 커트를 하였을 때는 레이어드형이라는 커트의 하나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또 혼합 디자인 라인으로 커트했을 때는 그레주에이션 형이라는 커트의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연결돼서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1번에서 7번까지 총 7가지 절차를 좀 길게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교재를 보면서 단락단락 나누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